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임용된 구급 공무원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른 물가를 감안하면 실질 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건데요. 결국 공무원 노조가 내년도 공무원 월급 31만 3천 원 증액 인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구급 공무원 1호봉의 초임 임금은 각종 수당을 다 합해도 평균 251만 원입니다. 기본급만 따로 떼보면 187만 7천 원입니다. 월봉으로 환산한 올해 최저임금 20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낮은 임금은 저연차 공무원의 주요 퇴직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무원 임용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은 저연차 퇴직자는 13,566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퇴직의 주요 원인은 낮은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7.4%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신규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임금이 낮은 건 알고 왔지만 요새는 이제 언론 통해서 막 각종 보도 통해서 막 알고 있었지만은 진짜 이 정도의 월급을 받는 줄은 몰랐다. 장래 결혼을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미래를 계획한다면 이 임금 구조로는 도저히 이제 앞으로 우리 물가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생활이 이제 자기 계획을 뭐 세우기가 인생 설계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공무원 노조는 내년도 공무원 월급 31만 3천 원의 정액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00인 이상 민간 기업 대비 공무원 임금은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83.1%까지 떨어졌다는 게 공무원 노조의 분석입니다. 고위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9급부터 6급까지의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무원 노조는 정액 인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물가 인상률, 실질임금 삭감, 경제 성장률 감안했을 때 31만 3천 원 정액 인상을 해야 한다. 올해 9급 공무원의 경쟁률은 21.8대 1로 2011년 93.3대 1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다음 달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서구가 내년 상반기 신축 청사로 이전하는 달서구 월성일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으로 결정될 경우 후적지 활용 계획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성일동 행정복지센터 매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공공시설 활용과 재정적인 여건을 모두 고려한 결과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달서구가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이 매각을 검토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빼노인 복지관도 지금 짓고 있는 상태고 또 상인 3동도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 좀 추진하고 있고 해서 또 하나 새로운 걸 지으면 또 새로운 걸 매각할 수도 있는 문제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월성일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인근 조합로에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총 5층 규모의 1층은 주민센터로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사용되고 나머지 공간은 강의실이나 음악 연습실, 동아리실, 다목적 회의실과 같은 공동시설로 채워집니다. 월성일동에는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어서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신청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옮겨가면 그 후적지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매각이 검토되면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월성일동 동사무소가 조합로로 옮기기 때문에 그 후적지의 사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가 바로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바로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필요에 의해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적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꺾어놓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만회할 대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3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2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대구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가 다시 꺾였습니다. 건설업 경기도 여전히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10개사를 상대로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회복 조짐을 보이던 기업 경기가 다시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의 3분기 종합 경기 전망 BSI는 87로 지난 2분기보다 7포인트 하락했고, 건설업은 여전히 기준치 100에 크게 못 미치는 60에 머물렀습니다. 주요 업종별로는 섬유 의류의 3분기 전망 BSI가 59에 그쳤고, 회복세를 보이던 자동차 부품은 전기차 수요 둔화로 109에서 98로 11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기계산업도 원가 상승과 매출 감소가 겹치면서 전분기보다 28포인트 하락한 78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수출기업의 전망 BSI는 100을 기록한 반면 내수기업 전망 BSI는 82에 그쳐 내수경기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건설업은 경기 선행지표인 공사 수주 건수와 공사 수주 금액이 전분기 대비 각 8포인트 감소하는 등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자재가격, 금융비용은 오르고 미분양은 쌓이면서 상당수 중소건설사들이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 대상 제조업 중 65%가 상반기 경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고, 건설업은 82%가 목표 수준을 미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반기 대내외 경영 리스크 요인으로는 제조업의 경우 가장 많은 40.6%가 내수 소비 위축을 꼽았고, 건설업은 신규 수주 감소가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상인은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내수 경기 위축, 부채 증가,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어 하반기에는 민간 소비 회복 등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경북 경주시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확정되면서 경주는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시민들은 에이펙 개최 도시 선정을 자축하며 지역 경제가 활기를 찾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옛 경주역 경주문화관 1918 앞 삼거리 곳곳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2025 에이펙 개최도시 경주 선정,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경주가 됩니다. 경주 시민 모두의 힘입니다. 시민의 뜨거운 성원과 헌신 덕분입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시민들은 도심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이제 국제 행사도 많이 유치하고 또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시민으로서 어떤 친절과 배려와 이런 거 꼭 이렇게 갖추어가지고 숙박, 요식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더 친절하고 청결하게 교통의 문제가 우리 정상들이 회의를 하는데 좀 더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줘가. 에이펙은 전 세계 인구의 40%, 교역량의 5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로 정상회의 기간에는 21개국 정상을 비롯해 6천여 명의 관료와 기업인, 언론인 등이 머물 예정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통해 9,720억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와 일자리 7,908개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주 원전 관련 산업과 포항 철강과 2차 전지, 울산 자동차와 조선 등 경북 지역의 우수한 산업도 세계에 알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를 통해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선보이고 지역 경제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의 도시 경주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은 도시로서 지방의 작은 도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는 그 시대 인구 100만, 천년 유업을 유지해온 세계 4대 도시입니다. 옛 명성을 회복하는 것. 축제 분위기 속 경주와 경상북도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포항시 죽장면은 지역에서도 오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한 곳뿐인 초등학교엔 전교생이 22명에 불과한데요. 최근 이 학교에 실내 암벽작이 들어서면서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구동규 기자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가로 10m, 높이 7m의 실내 암벽장입니다. 어른도 두려움을 느낄 정도 높이인데 초등학교 아이들 겁도 없이 잘도 오르내립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좀 무섭긴 무서운데 재밌어요. 이 학교는 올해 초 체육관을 완공하면서 실내 암벽장까지 설치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수업을 시작해 아이들은 날씨 상관없이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생기니까 몸도 조금 가벼워진 것 같고 날쌔진 것 같기도 하고 암벽 등반 처음에는 좀 무서웠는데 이제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고 재밌었어요. 이 학교 실내 암벽장은 국내 초등학교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클라이밍을 지도하는 전문가도 시설 규모에 놀랄 정도입니다.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은 있지만 굉장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가 이제 작긴 하지만 이렇게 시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의외였다. 이렇게 하시는 곳이 잘 없거든요. 아이들이 줄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학교엔 이색적이면서도 특화된 시설이 반갑습니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위기의 시골 학교에 경쟁력이 생기고 지역도 활기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포항뿐만 아니고 저희 학교에서 클라이밍을 배우고 싶고 또 거기에 꿈이 있는 학생들이 멀리서라도 찾아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잘 협력해서 이 클라이밍이라는 운동이 죽장면에 하나의 그 이슈가 돼가지고 이 학교의 전교생은 고작 22명. 지역 소멸로 사라질 위기감을 보이고 있던 포항시 죽장면의 작은 학교가 실내 암벽 등반으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 우리나라 사진 영상 예술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 작가들이 대덕 문화전당에서 K 청년 사진 영상 축제를 엽니다. 각자 점처럼 흩어져 살아가는 청년들이 모여 여러 갈래의 선을 이루며 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축제 현장 전해드립니다. 자신의 투병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무심했던 몸속 장기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 작품을 선보인 김민주 작가. 병을 이겨내겠다는 다짐으로 1m 크기의 장기 모양 조형물을 직접 메고 다니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행위예술로 범위를 확장하는 실험도 했습니다. 부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장기에 종양이 생겨서 그 장기를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진단을 받고 그 이후로 이제 한 번도 본 적도 만질 수도 없는 어떤 장기라는 것을 이제 상상하면서 그걸 형상화해서 대덕문화전당과 현대사진영상학회가 우리나라 사진영상예술을 이끌어갈 청년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K청년사진영상축제 점에서 선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된 전국의 차세대 사진영상예술인 30명이 230여 점의 작업물을 선보입니다. 우울한 청년 세대의 자화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청년들의 시선도 보여주면서 점과 같은 각자의 삶과 작품이 모여 선으로 이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MZ세대의 새로운 시각, 기성세대와 달리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께서는 본전시를 통해서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에게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시작이 되고 나의 판단에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주체적으로 발언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진영상축제는 청년 예술인들이 예술산업 현장에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여 작가 중 7명을 선정해 우수작가상을 수여하는데 부상으로 개인전 지원금, 대덕문화전당과 대구 아트페어에서 개인전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청년 예술인들과 전국 주요 사진영상학과 교수 대학원생 200여 명이 한국 사진영상 예술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교류하는 학술 세미나와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지금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첫 번째 맞이하는 이 K 청년 사진 영상 축제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대덕문화전당과 또 현대사진영상학회 또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협업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민, 관, 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모범적인 사례의 문화행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K청년사진영상축제는 오는 19일까지 대덕문화전당 전시실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새시대 미래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대구 공업고등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공업고등학교는 1925년 개교 이후 5만 5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자동차 기계과와 바이오화학과 등 6개 학과를 운영하면서 인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 주도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구공고 부설 미래직업교육센터가 있습니다. 미래직업교육센터는 가공에서 물류까지 스마트 팩토리의 전 공정을 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이 전체 생산 공정을 관리하는 자동화 시스템과 자동 이송 로봇을 활용해 물류의 입고와 출고를 동시에 제어하는 기술도 가르쳐줍니다. 로봇이 정확하게 블럭을 집어 올리고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제어하는 것이 매우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로봇이 블럭을 옮기는 위치가 전교에서 놀라웠고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다면 좀 더 다양하고 심화된 로봇 제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직업교육센터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어하는 기술 교육을 진행합니다.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용한 정보로 변환시키는 데이터 엔지니어링도 운영합니다. 코딩에 자신이 없었지만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코딩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해보는 것이 매우 신기하고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미래직업교육센터는 자동화 생산 공정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통합 운영 시스템을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과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모빌리티와 바이오화학 등의 과정을 교육 내용으로 편성하여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환경 속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최고가 되는 인재를 키워가겠습니다. 미래직업교육센터는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연간 90여 개 학급의 교육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미래직업교육센터는 스마트 팩토리 제어 기술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대구공업고등학교는 이러한 미래직업교육센터를 앞세워 미래사회를 선도할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와 9개 구군에서 운영하는 공공물놀이장이 이달 중으로 일제히 개장합니다. 대구시는 대봉교 신천둔치 일대에 조성되는 신천 워터파크와 달서구 두류 워터파크를 오는 13일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서구는 이현 물놀이장을 오는 18일부터 한 달여간 개장하고 달서구는 대구 신성사 예정지 등 물놀이장 5곳을 20일부터 운영합니다. 중구는 수창공원 물놀이장을 중순쯤 개장하고 남구는 물놀이장이 없어 바닥 분수만 가동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1일부터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만교 의장과 이재화, 김원규 부의장이 후반기 의장단을 맡았고 운영위원장은 하중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또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 허시영 건설교통위원장, 박창석 문화복지위원장, 박소영 교육위원장이 각 상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제310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정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구의 고향사랑 기부 모금액과 기부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대구의 고향사랑 기부제 총 모금액은 1억 6천여만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2억 6천여만 원에 비해 38.9%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감소폭이 큽니다. 기부 건수에서도 전년 대비 69.8% 줄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경상가명공원에 연꽃과 비단, 잉어 등 다양한 수생 동식물이 살아가는 생태 연못이 만들어졌습니다. 연못과 종각 주변에는 LED 조명도 추가 설치됐습니다. 서구 종합사회복지관의 행복나눔 곳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행복나눔 곳간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곳입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의 1차 전지 업체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LNF 대구 공장을 찾아 점검했습니다. 점검은 소방시설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 확인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구청이 기존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해오던 급식관리 지원을 이달부터는 노인과 장애인까지 확대합니다. 서구는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 급식소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